당장 그 학생 놔줘. 새로 부임한 담임 소희가 말했지만 도현은 코웃음을 쳤어요. 선생님, 저희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학생 얼굴을 봐. 그게 장난치는 얼굴로 보여?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도현이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천천히 멱살을 놓고 소희에게 다가섰습니다. 키 차이가 확연했어요. 도현이 소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선생님, 아직 우리 학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후회하실 텐데요. 도현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이 학교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이 들려왔죠. 소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도착했을 때 그곳에선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진들이 장악한 무법천지인 이곳에서 조폭 출신이 소희는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소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난 소희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그 안에는 29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왼쪽 어깨를 돌려보았습니다. 거기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레드 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레이저로 지운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희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사 임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별고등학교 국어교사 강소희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 22살의 소희와 17살 소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희수.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선생님,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희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희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아이. 소희가 과외로 가르치던 그 아이는 결국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소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죠. 자신도 그때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인천의 뒷골목에서 붉은 장미라고 불리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사 강소희가 서 있었어요. 아침 7시 한별고등학교 교문 앞. 소희는 차에서 내려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 학교는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금이 간 운동장 아스팔트. 교문 옆 흡연 구역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야, 새 선생 온다며? 여자래. 국어 선생. 또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겠지.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교무실 문을 열자 여러 선생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 신임 선생님이시군요. 50대 남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교무부장 서동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동민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가 좀 특별해요. 특히 3학년 7반은. 그때 30대 여자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부장님, 너무 겁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과학교사 한지영이에요. 지영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따뜻했죠. 3학년 7반 담임을 맡으신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동민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김도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동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사실상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시의원이자 학교 이사회 멤버거든요. 정호건설이라는 큰 회사도 운영하고요. 선생님들도 그 아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지영이 덧붙였죠. 작년에 한 선생님이 도연이를 혼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순간 소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의지였을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어요. 모든 학생들을요. 동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주의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의 어두운 뒷골목, 피가 튀는 싸움판, 칼이 번뜩이던 밤들, 붉은 장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주먹 하나로 살아남았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 7년.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죠. 현실은 제가 바꿔볼게요. 소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교무실을 나와 3학년 7반 교실로 향하는 복도. 소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친 웃음이었죠.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모퉁이를 돌자 계단 참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한 남학생이 다른 학생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주변에는 5명의 학생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야, 내일까지 10만 원. 알았어? 키가 큰 학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죠. 도현아, 나 진짜 돈이 없어. 멱살을 잡힌 학생이 울먹였어요. 도현, 아까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도현은 정말 컸습니다. 188cm는 되어 보였죠. 체격도 좋았어요. 그에 비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왜소했습니다. 희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순간 소희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의 눈에는 놀라움이 그리고 곧 비웃음이 떠올랐죠. 누구세요? 오늘부터 너희 담임을 맡은 강소희다.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놓아. 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선생님, 저희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학생 얼굴을 봐. 그게 장난치는 얼굴로 보여?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천천히 멱살을 놓고 소희에게 다가섰습니다. 키 차이가 확연했어요. 도연이 소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선생님, 아직 우리 학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 모르지. 소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내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도연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이. 하지만 소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죠. 너희들 교실로 가. 소희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수업 시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연이 친구들에게 고개짓을 하자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학생도 황급히 도망쳤죠. 복도에는 소희와 도연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 때문은 아닐 거야.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희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첫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소희는 교과서를 들고 3학년 7반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학생들로 붐볐죠.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저게 새로 온 국어 선생이래. 도연이랑 부딪혔다던데?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소희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첫날부터 도연과 충돌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을 보았을 때 희수가 떠올랐으니까요. 5층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이 들려왔죠. 소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4층과 5층 사이 계단, 거기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학생의 머리를 잡고 계단 난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학생의 상반신이 난간 밖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바닥까지는 15m. 떨어지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용돈 안 가져오면 죽는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에는 6명의 학생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스카이라고 불리는 도연의 무리였죠.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잘못했어. 내일 꼭 가져올게. 성민이 울부짖었어요. 윤성민. 소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교무실에서 본 학생 명단에 있었죠. 성적은 중위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입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 늦었어. 도연이 더 세게 밀었습니다. 성민의 다리가 공중에서 버둥거렸어요. 그 순간 소희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손 떼. 차가운 목소리가 계단참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에 짜증이 번뜩였어요. 또 선생님이네요. 참견 좀 그만하시죠.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놓아.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인천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이었죠. 안 놓으면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 김정호 시의원. 소희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후회할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 소희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죠. 그 손이 성민을 더 세게 밀었어요. 그럼 이 새끼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성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도연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태권도와 합기도를 섞은 동작이었죠.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성민을 놓았어요. 동시에 소희가 성민을 안전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연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소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하고 도연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키 188의 거구가 165의 여성에게 제압당한 것입니다. 스카이 멤버들이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의 절대적인 리더가 학교의 왕이 여자 선생님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희가 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야.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학생들을 괴롭히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도연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소희는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죠. 눈물만 흘렸습니다. 보건실 가자. 소희가 성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흐느끼기 시작했죠. 긴장이 풀리면서 쏟아지는 눈물이었어요. 보건실로 가는 길,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성민의 말에 소희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희수도 그랬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무너져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만 보았습니다. 소희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소희가 말했어요. 약속할게. 보건실에 도착했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성민의 상처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곤란해지실 거예요. 성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도연이 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작년에도 한 선생님이 알아. 소희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너는 그냥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돼. 하지만 성민아, 소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진짜 강한 건 옳은 일을 하는 용기거든. 성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다치는 게 더 무서워. 그날 오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 온 국어 선생이 김도현을 때렸대. 아니야. 도현이가 먼저 때리려고 했는데 제압당했대. 한 방에 무릎 꿇렸다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죠.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김도현이 졌다는 것. 학교의 절대 권력자가 무너졌다는 것. 교무실로 돌아온 소희를 동민이 맞이했습니다.
큰일 나셨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정우 시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교장실로 오래요. 알겠습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졌어요.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교장실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에서 몇몇 학생들이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민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선생님, 힘내세요. 소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희수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6시. 도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구나. 김정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풀지 않은 채였죠.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여자 선생한테 당했다며? 정호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죠. 그년이 무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185, 도연보다는 작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여자한테 지라고? 아버지, 저도 당황해서. 탁, 정호의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위스키 잔이 흔들렸어요. 변명하지 마. 순간 도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항상 강해야 한다고, 남에게 지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그런 아버지 앞에서 도연은 늘 작아졌습니다. 그 선생 이름이 뭐냐? 강소희예요. 정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소희.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나야. 강소희라는 여자 좀 조사해줘. 한별고등학교 신임 국어교사야. 전화를 끊고 정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기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도연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지? 이틀 후 정호의 서재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죠.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찾았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소희가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는 레드 선이라는 문신이 선명했죠. 다른 사진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천 레드 선 조직원이었습니다. 붉은 장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탐정이 설명했어요. 폭력 전과는 없지만 조직 활동은 확실합니다. 7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교사가 된 거예요. 정호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벽해. 그는 도현을 불렀어요. 아들, 이제 내 차례야. 도현이 사진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지.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11시 도현의 방에는 스카이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둘러앉아 있었죠.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조폭 출신 선생이라니. 도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동시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별고 신임 여교사의 충격적인 정체. 제목 아래에는 소희의 과거 사진들이 첨부되었죠. 문신 사진은 특히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내용도 추가했어요. 폭력 조직 간부 출신. 학생에게 폭력 행사. 과거 은폐하고 교사된 파렴치한.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샵 한별고, 샵 폭력교사, 샵 조폭선생, 샵 교육 청일해라.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좋아요와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당장 해고시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교무부장 동민의 전화였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인터넷 보세요. 동민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소희가 핸드폰으로 SNS를 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과거 사진이 온라인에 도배되어 있었으니까요. 레드선 문신이 선명한 사진. 그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교육청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동민의 말에 소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죠. 강 선생님, 조폭 출신이 맞습니까? 학생을 폭행한 게 사실인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새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교장, 교감,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김정호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이 사진들이 선생님 맞습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물었어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이런 과거를 숨기고 교사가 되다니.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정호가 공격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해임시켜야 해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해명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소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과거를 숨긴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교원 임용 시험 볼 때 신원조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전과가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조직원이었잖아요.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소희가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그게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죽을 만큼 공부했죠. 왜냐면 소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교사예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서류를 넘겼어요. 일단 자택 대기 처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꿋꿋이 서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소희. 복도에는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성민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불안이 가득했죠. 선생님, 성민이 다가왔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기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수야, 나야. 소희 선생.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수야, 미안해. 그리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택 대기 3일째. 소희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조폭 출신 교사, 교육계 논란 확산.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서연이에요. 3학년 7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성적은 좋지만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성민이 위험해요. 도연이가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 30분 전이요. 선생님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오시면 성민이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죠. 자택 대기 중이라 학교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위험했으니까요. 밤 9시. 학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소희는 담을 넘었어요. 예전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죠. 어둠 속에서 학교 건물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랐어요. 1층, 2층, 3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옥상 문 앞. 문은 열려 있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옥상에는 불빛이 없었지만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난간 근처에 서 있는 성민. 그 옆에는 도연과
6명의 스카이 멤버들이 둘러서 있었죠. 오셨네요,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자택 대기 중인데 학교에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성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선생님,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소희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도연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간단해요.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겠다고 약속하면 성민이를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그게 다야? 아, 그리고 하나 더. 도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며칠 전 일 말이에요.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희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도연아, 소희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전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하지 않아. 소희가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스카이 멤버들이 긴장했지만 소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너 무서워하고 있지? 내 아버지한테,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강해야 한다고.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진 날, 아버지가 날 쳐다보는 눈빛을 봤어요. 실망이었어. 아니, 경멸이었죠. 소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도 결국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소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강해야 했어요. 김정호의 아들이니까, 회사 후계자니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그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다 망쳤어. 내가 얼마나 약한 놈인지 모두에게 보여줬다고. 아니야.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도연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17살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내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가짜 모습이 산산조각 났어요. 남은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년뿐이었죠. 괜찮아. 소희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내가 되면 돼.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었죠. 성민아. 도연이 성민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다 찍었어요. 옥상 문 뒤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했어요. 도연이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게 뭔지. 소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영상 잘 보관해.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마. 왜요? 도연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거든. 소희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을 인정해.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결심이 보였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면 너는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까. 그날 밤 옥상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정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뭐냐? 강소희 선생님을 복직시켜 주세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전부 다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도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한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차근차근 들어보자.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 친구들을 괴롭힌 것, 돈을 뺏은 것, 그리고 어제 밤 옥상에서 일어난 일까지. 정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마지막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죠. 후회였을까요? 도연아, 정호가 말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진짜로 마주 보았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올린 영상이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별고, 옥상의 진실. 제목 아래에는 전날 밤의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성민을 위협하는 장면, 소희가 도연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도연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까지.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강소희 선생님이 진짜 교육자네요. 김도현도 피해자였어.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시각 교장실. 도연이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소희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정호가 아들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편견 때문에 훌륭한 교사를 몰아냈죠.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시의원님이 직접 아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3학년 7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성민을 비롯한 32명 모두였죠. 저희가 탄원서를 준비했어요. 반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소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탄원서에는 학생들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육청 관계자가 탄원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건 정말 그날 오후 학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강소희의 복직이 결정되었죠.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소희가 학교 정문에 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죠. 선생님, 성민이 달려왔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약속했잖아. 금방 돌아온다고. 소희가 미소 지었어요. 교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 중에는 도현도 있었어요. 달라진 눈빛이었죠. 더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도현이 깊게 인사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한별고등학교에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었죠. 도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을 돕는 선배가 되었어요. 1학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직접 나서서 막았죠.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도현이 후배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소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성민도 변했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그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성민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6개월 후 한별고등학교는 교육청 우수 교육 사례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제로, 함께 만드는 따뜻한 교실. 전국에서 교사들이 견학을 왔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배우려고 왔죠. 소희는 강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희수였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희수는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소식 들었어요. 선생님이 학교를 바꾸셨다고. 희수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희수가 웃었어요.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해내셨어요. 두 사람은 학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희수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더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어. 그리고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거였어.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구원받으셨네요. 그래, 아이들 덕분에. 소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종이 울렸어요. 수업 시간이었죠. 가볼게. 희수야. 네, 선생님. 화이팅. 소희가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밝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3학년 7반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울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하세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소희가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용기.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소희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처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죠.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교사, 강소희의 길,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